11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KBL 룸 임팩트 1부 잘 보셨습니까?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댓글. 네, 강성님이 이동혁 기자님 드디어 기자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힉스가 너무 좋아요. 힉스 짱. 힉스 짱. 네. 아 진짜 힉스가 잘하긴 잘해요. 아, 네. 그 공수 밸런스가 네. 최고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제가 알기로는 유작 감독이 현농에 대해서 네.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다. 절반만 한다. 그러니까 1대1 수비는 굉장히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쳐주는 수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골 밑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대2나 3대3 수비 이런 수비가 잘 안 된다. 근데 힉스는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디펜스가 거의 완벽해요. 실제로 보면 그 스피드나 이런 거 그게 이제 팀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긁어주고 어떤 이제 그렇게 좀 해치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치백도 그냥 그 외국 선수 중에 제가 뭐 특정 선수를 꼽진 않겠지만은 네. 해치백을 하려고 하면 그냥 발만 나왔다가 그냥 슥 가는. 그렇죠. 네, 그런 선수 되게 타일러 많거든요. 데이비스는 사실 그런 경향이 살짝 있었는데 그렇죠. 휴식 기회에 전천영 감독한테 야단을 맞고 그게 확 갔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힉스는 굳이 야단 안 맞아도 본인이 알아서 딱 해치를 칠 때 이렇게 이제 컨택을 해주면서 공을 긁어주고. 그게 이런. 습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시즌 초반에 몸이 안 돼 있을 때도 그 이제 습관적인 동작으로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 선수는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수비 이미 완성형.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단밤님이 장재석, 이현민, 최진수, 맥클린, 오리온스네. 예, 그러니까 모비스 얘기, 현대모비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댓글로 강나리 울산 오리온스라고. 아, 진짜 여기 그리고 성준모 코치도 오리온 출신이시죠? 맞네요. 예, 예. 아, 정말 오리온 출신 맞네. 예, 맞네요. 예, 야,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안 그래요? 제가 군산 그저께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또 이제 막 기자들끼리도 이거 오리온스 경기 보는 것 같다고. 군산에서 울산 오리온스는 잘했나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 좀 재밌고, 그리고 이창열님이 이동엽의 리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에 좀 괜찮았거든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근데 이동엽 선수는 이동엽 선수와 이동엽 선수가 이제 이호근 그 감독님 아드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 따님이 이제 이민지 선수 이제 삼성 삼성생명에서 예. 뛰고 있는 그 두 친구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어요. 자, 동엽아, 민지야 뭐 이런 거의 삼촌 네. 같은 존재. 예. 그 뭐 용돈도 좀 주고 가끔 알고 한 번 줬어요. 한 번. 예. 그런 친구인데 예. 근데 이 선수가 성장폭이 예.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갔어요. 그냥 예상대로. 이동엽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때는 사실 고교 랭킹 1, 2위를 그렇죠. 달렸었고 뭐 대학 시절에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프로에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농구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괜찮단 말이죠. 포지션 대비 괜찮은데 발이 살짝 느리고. 근데 그렇죠.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견실한 편인데 올 시즌에 이제 실책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중용을 못하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정도 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동엽 선수가 살짝 부족하다라는 생각했는데 원래 이 정도는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삼성이 가드진이 어지러울 때는 그래도 이동엽이 기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는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준 님이 이동환 기자님 혹시 빅맨이라는 웹툰 보셨나요? 거기 기자 꿈꾸는 학생의 이동환 기자 모습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이거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굉장히 귀엽고 수줍은. 아니죠. 이 웹툰의 빅맨이라는 거기 이제 학생은 현실 감각 없고 여자친구 없고 카메라만 보는 야망이 있고 그래도 야망 있고. 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방송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민철님이 최민열님이 이승현 선수는 공격할 때 대부분 페이스업 이후 슈팅을 하는데 포스트업 기술 떨어지는 편인가요? 포스트업 굉장히 잘하는 잘하는 선수라고 선수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업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에서 볼 받고
페이스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간 만들고 뭐 기습적으로 점퍼 던지기도 하고 거기서 포스트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포스트업을 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 턴어라운드 할 때 그 스텝이나 피벗 동작은 거의 뭐 한국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스터 예. 페이스업이 자유자재되는 몇 안 되는 선수 뭐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고 예. 근데 이제 뭐랄까 순발력이 살짝 떨어지죠 이승현 선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강성님이 근데 현대모비스 션농 빠졌을 때 높이 보강 수비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맥클린 데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모비스 문제는 가드진 문제 그리고 클러치 담당은 해결사 없는 건데 맥클린 영입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또 맥클린보다는 화이트 같은 단신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모비스가 지금 그 테릭 화이트를 영입할 수가 없어요. 규정상 돈 때문에. 아 예, 그 몸값이 테릭 화이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만 이상일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션농에게 준 금액이 있고 간트 같은 경우는 20만 달러 정도 이제 줬기 때문에 그쵸. 테릭 화이트가 몸값이 안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고 근데 맥클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유는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션농이 1대1 수비는 되는데 2대1 수비가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코트에서 살짝 게으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좋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서 기복이 생기죠. 그렇죠. 공격에서 기복이 생기면 괜찮아요. 수비에서 기복이 생겨버리면 현대모비스는 션농을 근간으로 수비를 갖다 만든 팀이기 때문에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 현대모비스 기복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션농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그 유재학 감독이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차선책 플랜 B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작은 외국인 선수보다는 큰 외국인 선수를 해서 션농의 어떤 대체 카드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맥클린을 하고 있는데 맥클린 지금 몸 상태가 뭐 아직 많이 안 올라왔다고 그래요. 뭐 알백이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맥클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수비뿐만 아니고 쳐주는 수비들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돼 있다. 그리고 높이가 괜찮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작 감독이 또 강조하는 게 인사이드 수비가 잡혀야 팀 전체 수비가 잡힌다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션농의 어떤 아쉬운 것도 결국에는 그 인사이드 수비를 잡아줘야 되는데 한 번씩 이게 기복이 있어서 안 잡아주니까 그럼 팀 수비 근간이 아예 흔들려 버리면서 앞선 수비도 좀 불안해지는 이게 그렇죠.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거고, 그러니까 맥클린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덕 기자 계속 언급을 또 하셨잖아요. 그 이제 션농의 체력 문제. 그러니까 션농이 30분 이상 뛰면 체력이 이제 급격하게 확 떨어지면서 이제 아예 그냥 경기력 자체가 흔들리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간트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간트가 어떤 인사이드에서 버티는 수비가 안 되고 헬프 디펜스도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방어를 쓰죠. 그렇죠. 지역 방어를 이제 그 3-2 지역 방어를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유지학 감독은 뭐랄까 이게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겠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간테의 약점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맥클린이 왔을 때는 그런 이제 조금 무리한 자구책을 안 써도 되고 맨투맨이든 아니면 진짜 원할 때 지역 방어를 쓰든 조금 더 이제 운신의 폭이 높다 수비에서. 옵션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옵션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지학 감독이 좀 맥클린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저도 사실은 이제 단지 외국인 선수 데리고 와서 좀 기여를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단점이 생겨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모비스는 새로운 그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탄탄하게 구축하고 일단은 깔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 선수 들어오면 또 변화를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혼란함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럼 LG로 댓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지금 10승 17패 9위고요. 이번 주 1승 2패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KG 실패하고 삼성은 잡아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내용 이전에 LG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렇죠.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했고, 그 코칭 스태프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고 또 이제 한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KBL에서는 농구단에 1,000만 원 제재금, 그리고 코치 A 코치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50만 원 제재금을 했는데, 진짜 그 오리온도 사실은 고향에서 그 그쵸. 강우주 감독 100승 달성 어떤 그 이후에 조촐한 회식을 하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재금 200만 원 받았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진짜. 이거 지금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변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지금 뭐 고참 선수 한 선수가 면담 요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코치하고 이제 트레이너하고 이렇게 모였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좀 변명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커피 마시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사무실에서 그렇죠. 그 술을 먹고 해요 그거를. 예. 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간과 장소를 갖다가 때를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리온 때도 그렇고 지금 KBL에서 자꾸 이걸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진짜 많이 보기 좀 안 좋긴 해요. 예. 그래서 KBL에서 이 1,000만 원 제재금, 그러니까 오리온 때는 한 20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네. 훨씬 더 강하게 때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 사실 경기 징계를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G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외국 선수. 자, 라렌의 대체 선수로 테리코 화이트를 아예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SK가 테리코 화이트를 염두에 두고 데리고 왔었죠. 예, 그렇죠. 데리고 왔고 이제 저울질을 했죠. 저울질을 했고 닉 미네라스냐 테리코 화이트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닉 미네라스로 그냥 최종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LG가 이제 라렌이 부상을 당하면서 테리코 화이트를 낙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유작 감독도 그렇고 조성 감독도 그렇고 테리코 화이트에 대해서 영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다라고 그때 그 당시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SK가 기본적으로 테리코 화이트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가로채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상도위 뭐 사실은 데리고 와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갖다 본 거죠. 그랬는데 SK 쪽에서도 LG에서 SK한테 문의를 했어요. 바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급한데 써도 됩니까? 아, 쓰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테리코 화이트가 지금 LG로 가게 된 거죠. 가게 됐고. 근데 LG가 지금 화이트 선수를 완전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시 대체, 부상으로 한 그렇죠. 일시 대체가 있고 완전 대체가 있는데 근데 LG가 왜 그러면 일시 대체를 하지 않고 완전 대체를 했느냐? 첫 번째, 그럼 라렌은 어떻게 되냐? 라렌은 그냥 LG 소유입니다. 요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어떤 지명을 했을 때 그 시즌 동안에는 어떻게 트레이드 말고는 어떻게 딴 팀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선수는 그 선수는 그 구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타 구단이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주면서 뒷거래를 갖다 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LG가 화이트를 완전 대체한 이유는 대체했을 때 그걸 라렌은 쟁여놓고 그 다음에 화이트를 완전 대체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LG가 그동안 외국인 선수 교체 소진 횟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 소진을 갖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소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화이트를 완전 대체했을 때는 만약에 이 선수가 필요한 어떤 또 다른 구단이 있다 그러면 트레이드로 그러니까 완전 대체를 해버리니까 그 화이트도 소유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갖다가 요청을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대체를 갖다가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라렌이 KBL 지정병원에서 가서 진단을 받고 지금 6주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6주 후에 돌아왔을 때 라렌의 컨디션이 좋으면 또 이제 어떤 완전 대체로 라렌을 다시 데려오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체권이 두 번 있으니까 네. 그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화이트 라렌으로 또 남은 시즌을 치를 수도 있는 이런 여지도 있으니까 네. LG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죠. 자 그럼 화이트가 왔을 때 LG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화이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골 밑에서 버티는 수비는 안 되잖아요. 이 선수는 그냥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슈퍼탄력 있는 그런 선수고 승부처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래비티라 그러죠. 이 선수가 움직였을 때 수비수가 집중 마크를 하면서 다른 선수에게 찬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LG는 제가 볼 때 공격적에서는 좀 더 원활한 공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선수를 갖다가 썼을 때 LG가 과연 그 골 밑에서 털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쵸. 박정현이나 김동량이나 뭐 이런 선수들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경쟁력이 생길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예. 그 저는 확실히 수비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LG가 현대모비스의 주초에 좀 크게 패하긴 했지만 그 후에 두 경기를 보면은 수비 조직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되던 수비가 이번 주 중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로테이션 수비가 굉장히 빨라지고 활발해졌는데 화이트가 오면은 아무튼 외곽 로테이션 수비 다시 화이트가 익혀야 되고 화이트가 아무래도 외국 선수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져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플러스 말씀하신 인사이드를 국내 빅맨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점 때문에 페인트 존 수비가 또 약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LG가 이번 주에 잘 다져온 어떤 이 수비 로테이션이 화이트 영입 이후에 오히려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지금 LG의 단신 가드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다 이제 외곽에서 슛을 쏘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화이트하고 겹쳐요. 그렇죠. 예. 그 화이트의 어떤 돌파 비율 횟수가 좀 더 늘어나야 이런 밸런스가 좀 맞아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화이트 썼을 때는 화이트 중심을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그 주변에 누구를 배치하냐, 뭐 최승우이라든가 이런 그 수비 좋고 스피드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쓰면서 굉장히 그냥 트랜지션 빠르게 가면서 상대를 갖다 공략하는, 그래서 내주 점수 내주고 우리가 더 많이 득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CC,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8연승 질주 중이고요. 지금 19승 8패 단독 1위입니다. 뭐 이번 주는 전자랜드 대파했고요. 현대모비스도 한 16점 차 뒤졌다가 그냥 후반에 그냥 다 뒤집어 버렸어요. 정말 강합니다, 이 팀. 자, 정규리그 1위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분위기면은 지금 사실 지금 상에서 KCC 안 되죠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지금 워낙 로테이션 폭이 넓고 지금 변수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팀이 막 무리해서 선수를 막 가동하고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체력 저하, 어떤 선수 부상 위험 이런 것들을 언급할 텐데 지금 굉장히 폭넓게 쓰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정현, 송교창이라는 원투펀치 너무 굳건한 데다가 타이러 데이비스 특정 매치업 상황에서는 거의 폭격을 하는 수준이고 현대모비스전에서는 심지어 라거나까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팀은 거의 지금 무적 상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팀은 가장 큰 장점. 뭐 이정현도 있고 송유창도 있지만 타이러 데이비스, 라그나 로테이션.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네, 가장 크다고 봐요. 근데 타이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무쌍을 찍고 있죠. 지금 골 밑에서. 그렇죠. 원희도 없애고. 현농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건하 형이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있는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라거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이러 데이비스와 경쟁이 좀 제대로 붙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두 로테이션이 좋은 게 수비에서 타이러 데이비스가 해치 빼기 늦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잘 돼요. 라거나도 사실은 삼성 있을 때나 현대모비스 있을 때 수비에서 뭔가 막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었고 막 태업을 하나 막 이런 그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수비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 딱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지금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 맞아요. 이고 물론 이게 언제 또 재발할 수 있어요. 재발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로테이션이면 이거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이 지금 약해요. 오리온 헤매고 있고 살짝 헤매고 있고 KGC도 살짝 헤매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정돈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고 뭐 KT는 왔다 갔다 거리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KCC가 지금 이제 승수를 완전히 땡기고 있는데 당분간 이게 좀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너무 좋고 골 밑에서의 어떤 그 로테이션 이런 탄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KCC가 아무튼 이 팀의 특징은 스몰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앞서는 3명의 가드를 배치하기도 하고 그게 그 가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장이 크지 않은 선수 4번은 송교창이고 버티는 수비는 아직은 불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수비에서 거의 약점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앞선 빠른 3명의 로테이션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종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나 라거나가 예전에 어떤 불안한 수비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보여줘도 그 나머지 쪽에서 로테이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약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한 번씩 나오는 어떤 수비 공백도 다 메워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스몰 라인으로 돌리면 리바운드 문제가 보통 발생하고 그럼 거기에서 어떤 치고 나간 속공도 같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송교창이 버티는 수비는 안 돼도 리바운드에서는 강점을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리바운드 후 아웃렛 패스로 한 방에 쭉쭉쭉 넘어가는 이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수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뒷자리 팍팍 치고 올라가서 그냥 속공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전창기 감독도 지금 선수들에게 턴오버 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스트레이션 처음 시도했을 때 약간 주춤하더라도 거기서 공을 스탑하지 말고 계속 푸시해서 그냥 공격을 마무리해버려라 슛 시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KCC의 강력한 수비 그리고 탄탄한 리바운드 후의 역습 이 틀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한은 이 팀은 계속 고공행진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첨가를 하면 김지한이나 사실은 거기에 뭐 송교창이 있지만 김지한이나 정창영 이런 선수들도 공수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좋은 가드들이에요. 그렇죠. 사이즈 좋고 운동 능력 괜찮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스트레이트로 가서 그냥 얹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트레일러로 따라가는 타일러 데이비스나 라거나가 높이가 있고 스피드가 있고 그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풋백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거 보면 전찬희 감독의 용명술이 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이 감독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 감독 능력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뭐 제가 이제 감히 평가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뭐 근데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면 다 평가를 해야죠. 뭐 유적 감독도 그렇죠. 평가를 하고 유동훈 감독도 평가를 하고 전찬희 감독 평가를 하고 예? 총재님도 평가를 하고 그렇죠. 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작가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다 해. 다 한다고 다 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제 TG3부 있을 때 그리고 KT 있을 때 가장 좋은 장점 밀당 능력의 대가다. 선수들과 어떤 심리 싸움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선수 마음을 그때 너무 잘 얻는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찬진 감독이 그런 밀당 능력과 유지학 감독의 전술력이 결합하면 천하무적의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뭐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심리전에 능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면 KT가 정규리그 우승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전 감독 있을 때. 그때도 사실 그 멤버가 딱 고만고만한 멤버들이었거든요. 했는데 그거 끝까지 상승에 쭉 가면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감독이 있었을 때 감독의 첫 번째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단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형님 리더십 또는 그냥 유재학 감독처럼 정확하게 규율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감독. 정 감독은 그걸 다 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팀워크가 뭐 삐죽삐죽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막 거의 없어요. 일단 그 기본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리고 이 감독님이 젊었을 때 사실 저는 전술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맞나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한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초점을 갖다 좀 맞추면서 그 경기에 대해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술 전략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떤 그 용병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뒷받침이 좀 되고 있다. 사실 KCC가 우리가 시즌 전에 굉장히 강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거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정 감독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모비스. 오늘 좀 겹치네. 세워가지고. 우역이 과다해가지고. 좋습니다. 과당은 다 좋아요. 저도 과다하게 먹거든요.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아직 안 고쳐져요. 네네네. 일단 현대모비스 14승 13패 현재 공동 5위고요. 이번 주 2승 1패 기록을 했습니다. LG 오리온 연파를 했지만 KCC전에서 아쉬운 역전패 당했죠. 일단 최진수 외곽 수비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현대모비스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갖다 드렸던 게 최진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3번, 4번 수비에 놓고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을 익힌 다음에 1번 수비로 놓을 것이다. 그게 1단계다. 그리고 2단계는 요걸 이제 딱 맞춰가지고 뭔가 승부를 걸 것이다. 그게 한 4, 5라운드, 6라운드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 1단계를 가동을 했어요. 최진수 선수를 외곽 수비로 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신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KCC전 같은 경우도 이정현을 최진수가 전담 마크를 하는데 코트에 나왔을 때 이날 이정현이 진짜 오랜만에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대 게임에 대해서 최진수가 그냥 스크린 다 피해 다니고 그냥 압박을 해버리니까 이정현이 뭘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실은 전반에 좀 격차가 확 나버렸던 게 있는데 나중에 좀 뒤집히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지금 사실 뭐 션농 저희가 수비 기복 이런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그 기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션농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력도 되게 좋고 수비에서도 그래도 전에 비하면 좀 해줘야 될 것들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말씀하신 션농에 미련 있어? 그럼요. 저는 션농 믿습니다. 외국 선수 MVP 가능해요. 라이벌은 이제 이동욱 기자가 밀고 있는 힉스. 타일러 데이비스도 있고. 타일러 데이비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션농이 지금 공수에서 밸런스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션농이 지금 헬프 디펜스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2대2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진수를 그냥 앞선에 놔버릴 수 있는 거죠. 최진수를 그냥 헬프 디펜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정현 전담 마크 그리고 삼성이라 할 때는 뭐 이관희 아니면 뭐 이제 다른 핸들러들 전담 마크 김동욱 이런 선수들한테 붙여버리니까
솔직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선수가 국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지금 네. 2부를 월요일 날 오후 지금 4시에 하고 있는데 오늘 네. 그 7시에 현대모비스 전자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낙현 막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단순히 뭐 정규 시즌의 카드뿐만 아니라 이동현 기자가 예전에 그 현대모비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 모습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아니죠. 오리온의 플레이오프 그렇죠. 경기에서 이걸 되게 좀 주목을 하셨는데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지금 6강 이내의 어떤 순위를 유지하면서 플레이오프에 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수비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알고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그냥 뚫을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보시는 거예요. 예. 플레이오프까지 저희가 다 계산해서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새해 첫 방송부터 이렇게 잘하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단계가 그 단계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최지성 선수도 사실은 30분, 35분까지 뛰면 부상 위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국찬의 어떤 시즌 아웃이 굉장히 좀 지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태고 전준범이 지금 좀 돌아와야 되는데 전준범이 한 1월 말 정도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상 부위가 아직 그 재활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좀 살짝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잘 버텨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최진수가 그 외곽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서명진이나 김민구나 그 이현민 이런 선수들이 잘 맞춰야죠. 일단 그게 일단 기본이고 두 번째는 맥클린이 몸 상태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몸이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더 뒤를 갖다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6강 또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다코스가 될지 아니면 거기서 끝낼지 이런 부분에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최주종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예, 그 훈련 중에 전반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요. 자, SK는 지금 안영준도 안화골절로 좀 전력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포드진이 붕괴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반등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주말 디비전 잡은 것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죠. 예. 일단 이게 좀 여파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K가 애매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준영, 안영준이 핵심이에요, 포워드진에. 그렇죠. 이 두 선수가 그러니까 미스매치 공략도 가능하고 공격 리바운드도 잡을 수 있고 골 밑에서 어떤 원희 활동력의 2% 부족한 부분을 갖다 메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같이 있어야 뭔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렇죠. 거기 이제 김민수라든가 최부경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센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SK 포워드진의 어떤 강점이 사실 양날의 검이 됐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14승, 12승, 15패 지금 8인데 여기서 더 무너지면 6강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디비전을 보면은 그냥 SK가 결국엔 지금 포워드진의 가용 자원이 거의 없으니까 네. 일단 3가드 로테이션으로 무조건 가고 이제 이 원희 옆에 뭐 김민수, 최부경 그리고 지금 이제 고졸신인 이제 김영빈. 네, 김영빈까지 붙이는데 김영빈이 되게 괜찮았어요. 경기 끝나고 문경감 또 이 김영빈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하던데 여기에 이제 가드진에서는 오재현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영준이 올 때까지 어느 정도 버티면은 아직은 좀 희망이 있다. 최준영이 없긴 하지만. 아니,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물론 시즌 전에 어떤 우승 후보라는 기대치는 당연히 좀 미치기 힘들겠지만은 안영준만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로테이션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지금 시즌 전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원아 하면서 준비했던 그 3가드 라인업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틀은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티는 농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6강 그냥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비전 승리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SK는 여기서 잘 버텨야 됩니다. 그 전자랜드처럼 로테이션 폭을 확실히 넓히고 수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활동력을 극대화해서 그러니까 서로 늪농구를 해야 돼. 늪농구. 그쵸. 그 수밖에 없어요. 지금 SK는. 지금 원희도 살짝 좀 부진하고 상대 외국인 선수들이 만만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희의 우전들을 갖다 높여보면 계속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로테이션 폭을 갖다 넓히면서 뭔가 활동력을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테리코 화이트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닉 미네라스를 데리고 가는 이유도 최준영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테리코 화이트를 어떤 그 득점 폭발력이 있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보디가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쵸. 보디가드들이 높이가 있고 리바운드가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최준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테리코를 쓰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닉 미네라스가 골 밑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닉 미네라스가 낫다. 그리고 최근에 활동력도 또는 경기력, 슈팅 감각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테리코 화이트를 포기하고 닉 미네라스 잔류 쪽으로 지금 SK는 갔으니까 이제는 뭐 D가 없습니다. SK는.
잘 버텨야 돼요. 그쵸. 잘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잘 그렇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SK. 예,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삼성 지금 14승 13패 공동 5위에 올라 있고요. 주중에 오리온, LG에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KT 잡아내면서 분위기 다시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 뭐 삼성은 아까 저희 뭐 댓글에서도 이동엽 선수 얘기 나오는데 가드진에서는 계속 로테이션 가면서 기존의 장신 포워드 라인업도 폭넓게 활용을 하면서 계속 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단 오리온전에서 오리온전에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졌잖아요. 그렇죠. 60점대 기록을 했죠. 네. 근데 그 뭐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이유도 있었고 힉스 선수가 이제 파울 트러블에 일찍 걸리면서 뭔가 문제가 좀 있긴 했었고 오리온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발 스타팅 가드를 이호연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분위기가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오리온은 이대성이나 이런 선수를 데려오면서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서 뭔가 분위기를 타면서 가는데 삼성은 처음에 가드진이 붕괴가 되면서 압박이 붕괴가 되면서 여기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힉스가 무리한 파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게임 플레이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호연 선수는 포인트 쓰는 게 이호연 선수도 살고 삼성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가 잘 안 돼요, 이 선수는. 맞아요. 예, 그리고 빵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압박이 좀 약한 스타일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쓰려면 김현수, 김광철, 이관희 이런 선수도 써야 돼요.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 어떤 세팅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성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못 견디하면 안 돼요, 삼성은. 그렇죠. 삼성은 가드진이 지금 제가 볼 때 A, B, C, D, E, F 중에 제가 볼 때 거의 최하위권인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잘해주는 거고 여기에서 활동력을 극대화하면서 전자랜드나 SK가 지금 하는 것처럼 활동력을 넓히면서 삼성 그냥 평균적으로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힉스, 김동욱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해서 가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역시 최근에 합류한 믹스가 이제 힉스가 쉴 때 안정적으로 팀을 잡아주고 여기 김준일도 어느 정도 시너지가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경기를 보면 김준일과 힉스가 될 때 사실 저희가 그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 이제 스페인식 문제. 김준일과 힉스가 있을 때. 근데 최근에 좀 어떻게 하냐면 김준일을 하이로우로 그대로 그냥 활동 방향을 유지시키는 이걸 또 갑자기 바꾸긴 좀 힘드니까 스타일상. 그렇게 하되 힉스가 아예 코너나 45도 3점 라인 밖으로 빼버리더라고요. 왜냐면 힉스는 거기서 던질 수 있는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삼성이 스페이싱을 좀 다른 형태로 해주는 거 저는 좀 대안으로서 되게 괜찮더라. 플랜 B로서. 근데 아직도 원활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준일 선수를 쓸 때 정말 정교하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민국이 들어왔을 때와 김준일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활동량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김준일의 높이, 장민국의 활동량 이런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봤을 때 김준일의 높이나 김준일 선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플러스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굉장히 필요한 선수예요, 플레이오프 때.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뭐 의존을 하고 할 필요가 없이 제가 볼 때는 플레이오프 때 이원화를 시키면 돼요, 이 팀도. 네. 믹스하고 김준일 써서 그냥 높이로 가면서 클래식한 농구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탄탄하게 할지 아니면 힉스를 중심으로 해서 김동욱, 장민국, 이관희 이런 선수를 박아놓고 힉스가 골밑에 돌파한 다음에 킥아웃 패스를 뿌려서 거기서 석점을 던지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갈지 이거는 고민을 해서 이원을 갖다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힉스와 김준일의 어떤 공조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고 그러려면 김준일 선수가 좀 더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